우리는 왜 매일같이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정작 중요한 삶의 본질에서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우리 존재의 효율성을 묻는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곧 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소모의 늪에서 벗어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드리죠. 지금부터 제시할 9단계의 학술적 프레임워크는 여러분의 사고 구조를 재편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압축된 지식의 보고가 될 것입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현미경이 될 것입니다. 15분 후 여러분은 전혀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생산성의 정의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산업혁명 초기 공장의 톱니바퀴는 인간의 근력을 기계의 속도에 맞추도록 강요했죠. 1760년부터 1840년 사이 영국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노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아 소모라는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낳았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으며 이는 물리적 소모가 성장을 압도하던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지식노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소모의 양상은 육체적 한계에서 정신적 소진으로 그 무게중심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우리에게 무한한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역설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정보의 홍수를 야기하고 말았죠. 1980년대 초반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보고된 번아웃 증후군은 현대인이 직면한 소모적 노동의 본질을 학술적으로 정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구조가 가속화됨에 따라 개인은 시스템의 부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곧 전 지구적인 정신적 건강 위기로 확장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극심한 소외와 소모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희소성의 함정이라고 부르며 한정된 에너지가 무의미한 활동에 소모되는 과정을 경고해 왔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현대적 위기의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소모의 시대는 우리의 주의력을 자본으로 삼아 무차별적으로 수탈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직장 내 스트레스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45% 이상 급증했으며 이는 생산성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평균적인 현대인은 6분에 한 번씩 디지털 기기의 알림을 확인하며 이로 인해 깊이 있는 사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극도로 단축되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곧 성과라는 착각은 우리를 소모의 쳇바퀴에 가두는 가장 위험한 환상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끊임없는 멀티태스킹은 인지 에너지를 28% 더 소모시키며 이는 장기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감퇴를 초래합니다. 이 불필요한 회의와 책임 회피 문화는 조직 차원에서도 거대한 소모를 발생시킵니다. 책임지지 않는 결정은 결국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사회적 비교와 성취 압력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소모를 강요하며 이는 곧 사회 전체의 회복 탄력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노동의 반복은 삶의 목적 의식을 침식시키고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우하게 만드는 비정한 현실을 고착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생명력을 무의미한 소모의 용광로에 던져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자문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인 핵심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성장과 소모를 구분짓는 것은 단순히 업무의 종류가 아니라 그 일이 에너지를 생성하는가에 있습니다. 성장하는 일은 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피로를 주지만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역량과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집니다. 반면 소모시키는 일은 수행할수록 내면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보람 대신 허망함과 만성적인 무력감만을 남기는 블랙홀과 같은 특성을 보이죠. 이러한 차이는 해당 활동이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심리 욕구를 충족시키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인과티고 관계 분석을 통해 보면 소모적 업무는 대개 불명확한 목표와 파편화된 명령 체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실행 이후 반드시 학습과 개선이 수반되는 피드백 루프가 작동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구조적 결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 매트릭스 위에 배치해 봄으로써 현재 우리가 어디에서 에너지를 잃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성장은 숙련도를 높이는 과정을 즐기는 태도에서 시작되며, 이는 결과물에 대한 집착보다 과정에 대한 몰입을 중시하는 철학적 태도를 요구합니다. 결국 성장과 소모의 구분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며, 시스템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기도 하죠. 다섯 번째 단계로 시스템적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 대형 IT 기업의 프로젝트 지연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어보죠. 이 기업은 명확한 비전 없이 111번의 기획 수정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무의미하게 소모하고 말았습니다. 의사결정권자가 15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급한 순간에 책임지고 방향을 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던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실무진의 평균 이직률은 40%에 달했으며, 남은 이들은 성장 대신 생존과 회피만을 목표로 삼는 소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제안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창의적인 시도는 규정이라는 이름의 벽 앞에서 좌절되는 악순환이 3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명확한 문제 정의와 책임 소재가 없는 조직이 어떻게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철저히 파괴하고 소모시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스템이 성장을 가로막을 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그 소모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현재 속한 조직이나 팀은 과연 여러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너지를 증발시키는 용광로에 가깝습니까? 이제 이러한 비극을 극복하고 혁신적인 전환에 성공한 두 번째 사례를 통해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반전의 기록입니다. 만성적인 적자와 소모적 문화에 시달리던 한 중견제조 기업의 변화 과정을 추적해보죠. 이들은 2022년 초 모든 비효율적인 보고 체계를 전면 폐기하고 결과 기반 자율성이라는 파격적인 원칙을 도입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의 참석 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하고 각 단계마다 즉각적인 피드백 루프를 구축하여 의사결정 속도를 기존 대비 30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개인에게 프로젝트의 정원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은 지시의 이행이 아닌 창의적 도전의 장으로 변화했고, 이는 곧 매출 150%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실패를 문책하는 대신 실패에서 얻은 데이터를 자산으로 관리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조직 전체의 인지 에너지를 성장에 집중시켰습니다.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업무의 난이도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진 지수는 25% 하락했다는 사실은 성장이 주는 진정한 에너지의 힘을 입증합니다. 이 사례는 문제를 재정의하고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소모의 늪을 성장의 요람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줍니다. 성장은 주어지는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구조적 선택이며, 이는 곧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함수가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엔진에 어떤 연료를 채우고 계십니까? 증발해버리는 소모의 연료입니까? 아니면 앞서 나가는 성장의 추진력입니까?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더 깊은 학술적 통찰을 통해 이 문제의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최소 에너지 법칙을 따릅니다. 전두엽의 인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소모적인 활동에 에너지를 빼앗길 경우 고차원적인 창의성과 판단력은 일시적으로 마비되고 말죠.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제창한 몰입의 개념은 난이도와 기술 수준의 적절한 조화가 어떻게 성장의 쾌락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합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간은 가장 희소한 자원이며, 이를 소모가 아닌 성장에 투자하는 행위는 개인의 인적 자본 가치를 극대화하는 투자와 같습니다. 단순한 바쁨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하락하며 결국 우리를 빈곤한 풍요 속에 가두는 덫이 되고 맙니다.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처럼 우리의 노동 시스템도 관리하지 않으면 무질서와 소모로 치닫게 되며, 이는 의도적인 구조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스템 사고의 대가들은 문제를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패턴과 구조의 결과로 보며, 이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시무 탈레브의 안티프레질 개념은 외부의 충격과 실패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능력이 현대 사회의 생존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역설합니다. 결국 학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구조화된 사고는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을 위한 자유의 토대라는 사실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업무 자율성이 20% 증가할 때 개인의 성장 체감 지수는 45% 이상 상승하며, 이는 장기적인 경력 경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소모적 노동의 만연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개별화된 고립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시간을 존재의 연장으로 보며 소모는 곧 존재의 낭비라는 엄중한 경고를 통해 우리에게 삶의 주권을 되찾을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학술적 통찰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성장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미래 경제학자들은 단순 반복 노동이 소멸하고 인지 창의성이 핵심이 되는 시대에 소모와 성장의 구분 능력은 생존을 결정지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지식은 힘이 아니라 실천의 도구일 때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깊은 통찰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8번째 단계, 실전 적용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5단계 프로세스를 여러분의 일상에 즉시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문제 정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피로의 정체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세요. 바쁘다는 변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인 분석입니다. 소모를 발생시키는 병목 지점을 찾으세요. 불필요한 보고, 결론 없는 회의, 과도한 타인 의식 등이 주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해결 전략 설계입니다. 당장 멈춰야 할 일과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80대 20의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실행입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실행이 없는 고민은 그 자체로 거대한 소모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기록하고 개선하세요. 제 평생에 이 과정을 생략하고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업무 시작 전과 종료 후에 확인하십시오. 단순하지만 이 루틴이 여러분의 소모적 하루를 생산적 하루로 바꿔줄 것입니다. 시스템의 저항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구조화된 프레임워크가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기록하고 시각화하는 과정 자체가 인지적 부하를 줄여주는 훌륭한 전략이 됩니다. 팀 단위로 적용할 때는 공통의 언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소모이고 무엇이 성장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조직은 혁신됩니다. 우선순위의 함정에서 벗어나세요. 긴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 즉 여러분의 역량을 확장시키는 일에 시간을 우선 배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거절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전략적인 거절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꾸준함은 구조의 결과입니다. 매일 아침 프레임워크를 점검하는 5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축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음가짐의 변화는 실천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먼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행동하세요. 그러면 어느새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단계적 가이드는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재배열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나아가며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 단계, 결론과 실천의 재현입니다. 우리는 오늘 소모와 성장의 갈림길에서 구조적 사고라는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역사적 배경부터 현대적 위기, 핵심 이론과 실전 사례, 그리고 심층 분석과 적용 가이드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 그것이 모든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의가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모일 뿐입니다. 구조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무질서한 소모를 방지하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무질서는 엔트로피이며 구조는 생명력입니다. 실행과 피드백의 반복만이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완벽한 계획보다는 불완전한 실행과 냉철한 개선이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시스템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구조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의 혁신이 곧 시스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해결하려는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말이죠.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소모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성장의 시대를 여는 거대한 파동의 시작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카이브에 기록된 수많은 성공의 비결은 복잡함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본질을 꿰뚫는 단순함과 이를 지탱하는 구조화된 실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소모되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무한히 성장하고 확장하는 우주적 잠재력을 지닌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물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구조적 통찰은 여러분을 지탱해줄 가장 단단한 다치자 돛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성장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주권을 확인하는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지식이 없을 때 생깁니다. 이제 여러분은 프레임워크라는 지식을 가졌으니 두려움 없이 행동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99% 진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더 이상 소모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모를 성장으로 바꾸는 구조적 사고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추가적인 심층 분석으로 노동의 가치 전도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고도화 과정에서 인간의 시간은 점차 숫자로 치환되었죠. 2000년대 초반 기그 경제의 등장은 유연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새로운 형태의 소모적 노동을 양산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위협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선진국의 정신건강 관련 청구 건수는 지난 10년간 평균 22% 증가했으며 이는 소모적 사회의 부작용을 극명히 드러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우리에게 인지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단순 소모의 영역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개인의 인지자원을 연간 평균 730시간 이상 무의미한 비교와 소모에 탕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언제나 기계적인 소모에 저항해 왔으며 이는 자아 실현을 향한 성장의 본능이 우리 DNA에 각인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노동의 이중성이라고 부르며 어떻게 하면 소외된 노동을 자아, 성취의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연구해 왔습니다. 클레이 셔키의 인지인격 이론은 우리가 소모를 멈추고 에너지를 공동체적 성장으로 돌릴 때 발생하는 거대한 잠재력을 경고하듯 강조합니다. 지루함은 소모의 신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그 활동에서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음이자 변화의 요청이죠. 미래를 위한 핵심 역량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을 구조화하는 능력이며 이는 소모를 최소화하고 성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때로는 멈춤이 가장 빠른 성장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뇌가 정보를 구조화하고 소모된 에너지를 복구하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휘게 문화와 같은 사회적 장치들은 소모를 줄이고 성장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이는 공동체 전체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관련 도서 20권을 엄선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여러분의 사고를 더 넓고 깊은 성장의 바다로 안내하는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9단계의 방대한 여정을 마무리하며 각 단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여러분의 성장을 지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구조적 사고를 실천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직업적 성취와 삶의 만족도가 평균 3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도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모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장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위대한 도전을 언제나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딱 한 분에게만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길 희망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우픈 현실이고 바뀌면 그냥 웃긴 추억이 됩니다. 우리 우픈 쪽은 이제 그만하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